네, AWCA 행복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AWCA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 임경아 의학영양학 박사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 방송 들으시고 너무 도움된다고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메시지 보내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에 그 대장암과 전립선암 그리고 유방암을 예방하고 또 먹지 말아야 할 것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걸 할까요, 오늘은? 아마 어르신분들 중에서 아니면은 아마 자녀분들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부모님이 이 병만큼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하지만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바로 뇌졸중인데요. 네.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예,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와, 네. 그렇군요. 네, 중풍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중풍. 예. 뇌혈관에 가야 하는 영양소와 산소가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아니면은 또 이게 빈혈이라서 뇌빈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충분히 올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뇌졸중이 사실은 죽음을 부르는 병이잖아요. 네. 이 3시간 이내에 발견한다면 굉장히 럭키해요. 우리가 그래서 골든 타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내가 기분 나쁘게 어지럽다. 아니면 내가 너무 그 두통이 심하고 메스껍고 그리고 뭔가 어디가 마비되는 느낌이 든다. 이랬을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뇌졸중도 사실은 뭐 많이 들으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먼저 생각하지만. 그렇죠. 네. 지금 임 박사님이 이제 보시기에 이 뇌졸중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지금 언제 뭐 나온 연구 결과가 있나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네. 뇌졸중이요.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6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해요. 그럼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우리 가족 중에 1명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원인을 보면은 고혈압에서 혈압이 너무 높은 경우, 고지혈, 당뇨, 이런 만성 질환, 그리고 또 이제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그리고 이제 음주라든가 과도한 흡연, 음주,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도 사실은 이 리스크 요인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뇌졸중하고 먹거리도 이제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 뇌졸중에 대한 식사 관리의 원칙이 어떻게 보면은 고혈압 식사 관리 원칙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혈압이 높다라는 거는 그 식이 원인 중에서 짜지 않게, 맵지 않게, 기름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대시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만든 그 협회에서 만든 건데요. 이거 뭐냐, 고혈압을 예방하는 식단입니다. 여기에 원칙을 보면요, 무조건 저염식이 기본입니다. 저염식. 소금을 우리가 뭐 하루에 한 5g 정도만 줄였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수축기 이완기 혈압을 20 정도로 줄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수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미국의 고혈압 환자를 분포를 보면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일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고혈압의 기준을 대폭 강화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혈압의 기준이 얼마인가 이렇게 여쭤보시면 보통 뭐 140에 뭐 100 이렇게 넘으면 고혈압 아닙니까 했는데 미국에서 그 수치를 대대적으로 낮췄어요. 낮아져. 130. 와, 130. 왜냐하면은 요 단계에서 고혈압으로 기준으로 정해서 한 6개월 동안 식이요법, 이 대시 다이어트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약을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140인데요. 미국의 기준은 130입니다. 130.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니까 미국의 50%가
이 고혈압 인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뭐 약을 먹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140이 넘었다. 그리고 150이 넘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떨어지지 않는다. 식이요법을 해도 떨어지지 않는 데는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일단 저희는 그래도 식이요법으로 좀 잡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 소금입니다. 근데 이 소금을 저희가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맛있게 먹는 또 먹방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라면. 라면 한 끼에 소금이 2000mg이 들어가 있거든요. 2000mg이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의 그 기준이 있어요. WHO에서 정한 하루 권장량이 2000mg입니다. 라면 하나로 끝나네요. 하나로 끝납니다. 근데 뭐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쉽게 잘 먹는 중국식에서 뭐 짬뽕 한 그릇 먹었다 그럼 2400이 넘어가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레시피가 있는지 이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라면이나 짬뽕이 생각나니까 파스타가 생각나는데 파스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국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국물의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같은 양이다 하더라도 간장인 경우에는 그게 좀 더 낫고요. 그리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된장에는 혈압을 이렇게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양이면은 천일염보다는 뭐 된장을 맑은 국을 드신다거나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된장국을 끓인다 하더라도 레몬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럼 레몬을 짜서 넣으면 실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신맛은 하나도 안 나고 짠맛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은 소금량을 줄일 수 있고요. 맛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응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름 대신에 물로 이렇게 볶는다든가. 네, 레시피가 많이 있긴 한데요. 내가 만약 고혈압 인자가 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고혈압이 있거나 뇌졸중이 있거나 그러신다고 하신다면은 40대부터는 이런 식이요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뇌졸중도 그렇지만 이 머리와 관련해서는 연결되는 게 이제 치매가 또 두려운 건데. 그렇죠. 네. 사실 이것도 다 계속 같이 연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 제가 고혈압을 강조하냐면은 혈압이 높아진다는 그 원인은 우리가 혈관이 굉장히 많은 수많은 길이 있잖아요. 인체 내에 가는 곳에 어딘가가 막혔거나, 제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또 이제 짠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어딘가 혈관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막혀 있으면 심장은 더 과부하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더 많은 혈액을 보내게 되고 어딘가에 막히기 때문에 거기가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잘 흐르게 해주는 게 사실은 식이요법의 기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염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혹시 물을 적게 먹은 건 아닌가?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물만 잘 드셔도 웬만한 질병들은 고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을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우리 혈액을 순환하는 데 있어서 영양소뿐만 아니라 산소도 공급을 해주는데 우리가 산소가 불과 뭐 10분이 안 가도 치명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평상시에 물을 좋은 물을 섭취하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뇌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더 먹어야 되는 식단. 한의학에서는 비슷한 기능에 비슷한 구조의 식품을 먹기도 했어요. 어떤? 예를 들면은 콩팥은 콩이 좋다고 하고요. 콩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호두가 뇌에 좋다고 합니다. 호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뇌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뇌를 구성하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호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패되지 않은 이왕이면은 뭐 안 까서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해서 몇 개씩 드시는 것도 좋겠지만 좀 너무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사지 마시고 조금씩 사서 호두도 한 반 줌 정도 그게 하루에 필요한 양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요 정도라면은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루에 그 호두를 한 반 줌, 내 주먹에 반 줌 정도 주시면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든지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내려가는 영양소가 뭐 이 호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잘 하고 있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 기가 끝까지 전달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운동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지만 이렇게 순환이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온도에 따라서 예민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갑자기 날씨 일교차가 차가워졌다 할 때는 혈관이 수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런 뇌혈관에 이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모자 쓰시는 거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추위에 조심하시고 또 그 외에는 어떤 걸 더 조심하면 될까요? 일단 저는 운동이라고 하고 싶어요. 운동인데 이 운동이 왜냐면은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가지고 전달하는 데는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산책을 하고 그 뛰면은 이게 그 심박동이라든가 이게 달라지잖아요. 내 얼굴이 빨개진 것만큼 그만큼 이제 순환이 잘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아무리 이제 바쁘더라도 잠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운동도 못하고 식사도 그 이렇게 불규칙하고 그리고 또 야식이나 이런 빈도수가 높잖아요. 그렇죠. 운동하시고 새끼 잘 드시고 뭐 잠도 충분히 주무시는 분들은 많이 달라요. 다르죠.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호흡만 하더라도 뇌는 착각을 한다 그래요. 내가 안정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편안하구나.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뭐 그 심각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럴 때마다 심호흡하시고 산책하시면서 자꾸 명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이 긴장 상태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주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을 즐겨 하세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고 나셔서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운동하면 안 된다. 얼마 있어야 된다. 근데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이거 운동 전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잠자기 전에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잠잘 때랑 평상시에 낮에 활동할 때랑 대사가 달라지거든요. 잠잘 때는 모든 대사는 쉬는 모드로 가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을 그냥 바로 저장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쉬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을 좀 일찍 드시고 그 다음에 한 30분 후 왜냐면 바로 운동하면 위가 이게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후부터 뭐 1시간 뒤부터 산책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가볍게 씻고 물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수면을 취하시면은 자면서도 신체는 착각을 해요. 내가 운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운동 효과를 더 배를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당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녁 때 이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운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녁 식사는 조금 일찍 하시는 게 어쨌든 건강에 좋습니다. 자, 오늘도 임경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